김태형의 도전, 숫자 너머를 읽다. 이 글은 공개된 경기 기록과 보도를 바탕으로 한 개인적 분석이며 공식 입장이나 확정된 사실이 아닙니다. 지표보다 먼저 봐야 할 것. 시즌 초반, 한 투수의 성적표만 보고 그를 판단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2006년생 우완 투수 김태형의 현재 수치, 평균 자책점 7.94, 윕 2.12, 피안타율 0.353는 분명 좋지 않다. 하지만 이 숫자들이 전부를 말해주지는 않는다. 김태형은 고교 졸업 후 2025년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5순위로 기아 타이거즈에 입단했다. 1라운드 지명이라는 사실은 그가 단순한 가능성이 아닌 구단이 미래를 걸 만큼의 재능을 인정받았다는 의미다. 지난해 1군에서 8경기를 소화하고 평균 자책점 4.56을 기록한 것도 고졸 신인이 1군 마운드에 바로 올라서는 KBO 리그의 현실을 감안하면 결코 초라한 출발이 아니었다. 올해 그는 5선발로 정규 로테이션에 자리를 잡았다. 이것 자체가 하나의 신호다. 기아 구단이 그를 불펜 자원이 아닌 선발 로테이션의 한 축으로 보고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기용이기 때문이다. 새 경기가 드러낸 패턴. 김태형의 2026 시즌 3번이 선발 등판을 들여다보면 단순한 부진 이상의 구조적 문제가 보인다. 첫 번째 등판, 잠실, LG 트윈스전은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5이닝 2실점, 패전 투수가 됐지만 이닝을 소화했고 흐름을 잃지 않는 투구를 보여줬다. 이 경기가 시즌 전반의 기대치를 높였다. 두 번째 등판, 광주, 삼성 라이온즈전부터 문제가 표면화됐다. 3이닝 3분의 1을 채우지 못하고 5실점. 중요한 것은 이범호 감독이 이튿날 직접 언론 앞에서 김태형의 투구 방식에 대해 언급했다는 점이다. 주자가 자꾸 쌓이면 투구수가 많아지고 힘들어진다. 는 지적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그의 투구 패턴이 팀 전략과 충돌하고 있다는 진단에 가깝다. 세 번째 등판, 광주, 키움 히어로즈전에서는 3이닝 3실점. 특히 3회 연속 타자 홈런 2방을 맞은 장면은 단순한 실투가 아니라 주자 없는 상황에서의 승부 결정력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주자 없이 깨끗한 카운트에서도 장타를 맞았다는 것은 문제가 제구 불안 하나로 단정짓기 어렵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진짜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기사는 제구 불안을 핵심 원인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윕 2.12는 그 이상을 말한다. 단순히 볼넷이 많은 것인지, 피안타가 많은 것인지, 혹은 두 가지 모두인지에 따라 처방이 달라진다. 피안타율 0.353은 특히 눈에 띈다. 이는 타자들이 그의 공을 비교적 쉽게 배트에 맞추고 있다는 뜻이다. 젊은 투수들이 프로 무대에서 가장 먼저 직면하는 벽은 속도보다 구질과 구속의 조합, 그리고 배합의 논리다. 프로 타자들은 공의 패턴을 빠르게 파악하고 첫 타석의 인상이 두 번째, 세 번째 타석에서 공략의 근거가 된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이범호 감독의 발언 속에 담긴 전술적 방향이다. 솔로 홈런 1개를 맞아도 되니까 공격적인 투구를 하라는 주문은 김태형이 현재 지나치게 살살 던지거나 상대를 너무 위식해 자신의 구위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해석을 낳는다. 이것은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 혹은 전술적 조율의 문제일 수 있다. 신인 선발 투수가 로테이션 안에서 압박감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럽다. 매번 경기에 선발로 나서며 팀의 승패에 직접 관여하고 부진이 누적될수록 다음 등판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 이것이 다시 투구 리듬에 영향을 주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구조다. KT 타선이라는 시험대. 21일 수원 KT 위즈파크에서의 네 번째 등판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조건이다. KT 위즈는 현재 리그팀 타율 1위, 0.285를 비롯해 타점, 안타, 장타율 등 주요 공격 지표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단순히 잘 치는 팀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잘 치는 팀이라는 점이 더 무섭다. 물론 허경민과 안현민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빠진 것은 변수다. 두 선수 모두 KT 타선의 핵심 자원으로 이들의 부재가 팀 공격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최원준, 김현수 등 경험 많고 까다로운 타자들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점에서 KT 타선이 약해졌다고 속단하기는 이르다. 흥미로운 대목은 상대 선발 오원석과의 대비다.
오원석은 현재 시즌 3경기 17이닝 2승 평균 자책점 1.59로 리그 정상급 선발 투수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지난해 기아를 상대로도 2경기 11이닝 1승 평균 자책점 2.45를 기록한 이력이 있다. 이 경기는 단순히 김태형의 첫 승 여부를 넘어 기아 타선이 오원석을 얼마나 공략하느냐와도 연결된다. 투수전으로 흐른다면 김태형에게는 더 적은 실점으로 버티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 된다. 기사가 스쳐 지나간 것들. 보도는 김태형의 성적과 다음 등판 조건에 집중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맥락이 조용히 지나쳐간다. 첫째, 그의 등판 간격이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등판 사이에 6일의 휴식이 있었다. 이것이 컨디션 조절 차원이었는지 아니면 부진에 따른 관리 목적이었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정규사에서 5일 로테이션에서 벗어난 등판 간격은 팀이 그의 상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둘째, 퓨처스리그와 1군을 오가는 경험 방식이다. 김태형은 지난해 퓨처스리그에서 경험을 쌓은 뒤 시즌 막판 1군 선발 로테이션에 합류했다. 올해는 처음부터 1군 5선발로 시즌을 시작했다. 이 변화가 그에게 성장의 기회인과 동시에 적응 속도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셋째, 팀 내 지원 구조다. 현재 기아는 양현종, 내일 등 검증된 선발들과 함께 어린 투수들을 키워가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태형이 부진했을 때 황동아를 호출한 것처럼 팀의 불펜 운용이 그의 짧은 이닝을 어떻게 감당하느냐도 중기적으로 중요한 변수다. 결론을 대신하며 김태형의 2026 시즌 초반은 분명 녹록지 않다. 그러나 고교 졸업 후 두 번째 시즌을 맞이한 20살 투수에게 안정된 성적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무너지는 속도가 아니라 버티고 배우는 방식이다. 이번 KT전이 반드시 첫 승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법은 없다. 다만 이닝을 소화하고 실점을 최소화하며 이범호 감독이 주문한 공격적인 승부를 일부라도 실현한다면 그것 자체로 다음 등판의 자산이 된다. 숫자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은 그가 어떻게 어려운 상황을 통과하느냐다. 본 분석은 공개된 경기 기록 및 보도를 기반으로 작성된 개인 관점의 스포츠 분석이며 특정 선수나 구단에 대한 공식 평가가 아닙니다.